국내 최고의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가 만든 일본의 국민 메신저 라인이 일본 정부의 압박으로 인해 네이버의 경영 파트너인 소프트뱅크에게 라인의 경영권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대부분 사용하지만 일본의 국민 메신저는 라인으로 이는 네이버에서 만들고 키운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1억 2천만이 넘는 일본 인구 중 약 80%에 달하는 9,600만 명이 라인을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아날로그적인 삶에 익숙한 것으로 유명한 일본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꽤나 많은 사람들이 라인을 통해 공과금도 내고 각종 생활 편의에 이용하기도 해서 일본의 국민 메신저로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본의 국민 메신저로 사용되고 있는 라인을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압박해서 강탈해 가려고 한다는 소식이 공공연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카톡해라고 하는 것처럼 일본 사람들은 라인 시테루라고 하며 일상적인 연락 방식으로 라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 강국임을 자부하는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어쩌다가 한국의 라인이 일본의 국민 메신저의 위치에까지 오르게 됐나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과거 일본에 대지진이 있었을 때 실제 통신망이 다 끊기는 상황에서도 라인 메신저가 상당히 안정적인 서비스를 보여줬다고 하는데요. 잘 알려져 있듯이 일본 사람들에게 있어 지진은 상당히 일상적이라고 하며 그에 따른 대비책 역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결국 빈번한 지진과 그로 인한 통신 장애와 같은 사건들을 겪게 되며 일본 사람들에게는 기존의 통신망보다 라인과 같은 스마트폰 기반의 서비스가 좋다라는 인식이 점점 퍼지게 되었고 당시 우리나라보다 스마트폰 보급률이 늦었던 일본이었기에 카카오와 같은 대한민국 메신저가 했던 방식들을 통해 네이버가 일본 시장을 선점해 인기를 끌었고 그것이 현재의 메신저 라인이라고 합니다. 또한 현재 라인을 운영하는 곳은 라인 야후라고 하는 회사인데 라인 야후는 한국의 네이버와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5대5의 형태로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미 국내에서는 사라진 야후라는 인터넷 서비스는 한국의 네이버와 같이 일본 내에서는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으며 야후는 인터넷 결제 솔루션들을 잘 운영하고 있어 네이버의 입장에서는 라인이 메신저뿐만 아니라 결제 서비스나 모바일 기반에서의 파트너 등 다양한 영역으로의 사업 확장을 위해 야후와의 파트너십을 모색하게 되었고 야후를 운영하고 있었던 일본 최대의 IT 기업 소프트뱅크 역시 모바일 메신저를 새로 만들기보다는 이미 시장에서 압도적인 지배력을 보이고 있는 라인과 제휴한다면 보다 큰 이득이 될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에 두 회사는 2019년 11월에 경영 통합을 결의했고 코로나 등 여러 문제로 인해 늦어지다가 최근에 와서 두 회사가 완벽하게 합쳐져 현재는 50대 50의 형태로 한국의 네이버와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동시에 경영하고 있는 회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듯 네이버가 키워낸 일본의 국민 메신저로서의 위상이 대단한 라인을 최근 일본 정부가 강탈하려고 한다는 소식이 공공연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현재의 논란에 대한 시발점이었던 사건을 보자면 라인이 원래 네이버가 모체였다 보니까 여러 서버나 시스템들을 한국의 네이버와 쓰는 것들이 있었는데 작년 11월에 네이버 클라우드가 사이버 공격으로 악성 코드에 감염돼서 일부 내부 시스템을 공유하던 라인 야후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 측에서는 통신 비밀 보호나 사이버 보안 확보를 요구하면서 라인 야후에게 지난 3월과 4월 두 번에 걸쳐 행정지도 처분을 내린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자면 일본에서 한 기업에 두 번이나 연속적으로 행정지도가 나오는 게 드문 일이라고 하는데요. 처음 행정지도가 나왔을 때 라인 측에서는 여러가지 서버를 한국과 공유한 것 때문에 일본 정부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유출 방지 계획도 만들고 일본 내에서의 운영은 일본 서버로 돌리겠다라는 식으로 대책들에 대한 보고서를 냈지만 해당 보고서를 받고도 일본 청무성에서 2차 행정지도를 했고 결국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라인에 대한 자본관계 검토를 포함한 더 적극적인 조치를 해라라는 식의 입장이 포함된 2차 행정지도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자본관계라는 것은 결국 현재의 지분구조인 50대 50이라는 동등한 공동 운영자의 위치를 조정해 최소 51대 49 이상으로의 변동을 시작으로 일본 측이 운영권을 가져와야 한다는 식으로 해석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에 대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 네이버의 라인인데 일본이 말도 안 되는 꼬투리를 잡아 강탈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 이와 관련해 양측의 관계자들은 꽤나 심각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한국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일본이 라인을 강탈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당연히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일본의 입장에서는 자국의 디지털 주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라는 분석이 있기도 하다는데요. 현재 라인의 상황을 틱톡과 비교해서 보자면 중국에 본사를 둔 틱톡 서비스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으며 특히나 미국의 10대와 20대들 사이에서는 압도적인 사용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미국 정부에서는 자국 젊은이들의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을 우려해 결국 이를 국가의 안보와 연결시켜 미국 의회에서 틱톡 금지법이 나오기도 한 상황입니다. 미국 정부는 틱톡 CEO를 불러 청문회를 하고 틱톡의 권리를 미국에 팔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중국과 틱톡 측의 입장은 극단적으로 미국에서 서비스를 접는 한이 있더라도 틱톡의 기술 자체나 알고리즘 등이 오히려 중국의 핵심 정보이기 때문에 팔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틱톡의 상황을 통해서 보자면 라인 역시 비슷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틱톡만큼은 아니지만 라인 역시 일본 내에서 80%에 달하는 압도적인 지배력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2,300만 명 중 2,200만이 사용하는 대만, 7,200만 중 5,000만이 넘게 사용하는 태국 등 2억 명이 넘는 사용자를 보유해 동남아시아 대부분의 국가에서 라인은 상당한 지배력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네이버가 일본에서 라인에 대한 경영권을 포기한다면 대만, 태국은 물론 다른 나라에서조차도 이를 학습해 문제를 삼게 될 것이고 결국 동남아시아에서 라인의 경영권은 네이버의 손에서 완전히 떠나게 될 것입니다. 지난 8일 라인 야후는 이사회를 열고 신중호 대표이사 겸 CPO의 사내이사 퇴임권을 의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신중호는 지난해 10월 라인 야후 출범 당시 이사회에 합류했으며 이사회 멤버 중 유일한 한국인이었습니다. 신중호는 카이스트 전산학과 출신으로 2008년 네이버가 일본 검색엔진 시장에 진출할 당시 사업을 총괄하며 라인의 아버지라고 불리기도 했는데요. 이로써 라인 야후는 기존의 사내이사 4명에 사회이사 3명이던 이사회를 사내이사 2명의 사회이사 4인 체제로 바꿨고 라인 야후 이사회는 전원 일본인으로만 구성됐다고 합니다. 라인 사태와 관련해 대한민국 정부는 정부의 최우선 목표는 네이버 등 한국 기업이 해외 사업과 해외 투자에 있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막는 것이다라고 입장을 전했지만 정권 교체 이후 수년 만에 일본과의 관계 회복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 정권의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대응이 쉽지 않다는 분석 또한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양국 정부와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당사자인 네이버의 입장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현재의 복잡한 상황에 대해서인지 지난 3일 네이버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최수연 대표는 중장기적 전략 관점에서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만 발표했을 뿐 아직은 확실한 방향을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네이버가 8조 원에 달하는 라인 야후에 대한 지분을 전량 매각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대 8조 원에 달하는 자금을 확보할 경우 추가적인 인수합병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되고 있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라인의 영향력이 단지 일본에서만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동남아시아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분 매각이라는 것은 가장 마지막으로 고려할 방안이 될 뿐 현재는 일본 정부와의 협상이 우선시 되어져야 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꽤나 오랜 시간 공들여 키워온 일본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전반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갖게 된 네이버의 라인은 현재 상당히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자칫하다가는 네이버의 해외 사업 전체가 날아가는 시발점이 될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으로까지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정부는 정부대로 현재의 사태와 관련해 입장을 내세우는데 한계가 있을 것 같고 일본 정부의 입장 또한 IT 강국으로의 부활을 노리는 현재 데이터 주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이대로 물러설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상황인데요. 과연 네이버는 현재의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게 될까요? 대한민국 기업이 공정한 경쟁에서 승리해 한 발 더 나아가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